그 조금 전에 들으신 음악은 좀 아마추어틱하죠? 아마추어틱.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아는 그 미술 선생님이 직접 그림을 그리시고 또 사진도 좀 있고요. 거기에 또 기타를 치면서 직접 음악을 부르신 건데, 음악은 노래는 좀 아마추어틱, 예, 그런 정도고, 근데 그림은 이제 잘 그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남의 그림, 남의 음악 이거 듣기가 참 요즘은 어려운 세상이라서 이게 조금 아마추어틱하지만 행복한 그림이라는 아는 분이 만든 거니까 그걸 조금 이제 그 쉬는 타임엔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그 삼성 SDI하고 LG 화학 그리고 시대용주죠. 카카오하고 네이버 요거를 쭉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플랫폼 쪽하고 2차전지 이게 이제 주도주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반도체 정도 그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죠. 자, 삼성전자가 안 올라갑니다. 이번 동학개미들의 집중 타깃이 된 것이 삼성전자인데, 정작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가 안 올라가요. 요동이 없습니다. 제가 낮에는 삼성전자 안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쭉 좀 설명도 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카카오하고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 또 삼성 SDI, LG하고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 그쪽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도체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그 경기 민감 대형주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도 이제 곁들여서 쭉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 대형주, 자동차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철강, 건설주, GS 건설 많이 올랐죠. 또 은행주들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리고 삼성전자 어떻게 될 것인가, 요 얘기까지 쭉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바닥을 고점을 쳤죠. 고점을 치고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모습이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어제 그 코로나 유럽 그 현황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경제 바닥 쳤다, 여행과 창업과 부동산 회복 신호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가 나쁜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기업 실적이 나쁠 텐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이제 자꾸 반문을 하시는데, 경제가 나쁘고 기업 실적이 바닥친 것은 과거의 얘기고, 또 그것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 부양책, 금융정책이나 이제 실질적으로 재정정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단행이 됐고, 그러면서 그거가 그 경제라는 게 돈이니까 결국 돈을 많이 풀면은 경제는 살아납니다. 인플레가 생기고 돈이 막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2008년도 2009년도의 금융위기 때처럼 아주 신속하게 강력한,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너무나 신속하게, 워렌 버핏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파월 장관이 아니구나, 파월 연준 의장이 워렌 버핏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행동을 취함으로 해서, 그래서 워렌 버핏도 주식을 못 샀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활동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불황이 바닥을 쳤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월가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벌써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바닥을 쳤다.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이제는 우리 이제 일반 대중이 주식을 사는 시점은 2000포인트 위에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9시 뉴스에 드디어 200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아마도 내일 정도면 그동안에 좀 미루던 우리 그 겁먹은 대중들이 좀 사들어올지 몰라요.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또 미국에 있는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주식에 뺐던 돈을 다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닥 쳤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더 이상 주식에서 돈을 빼지는 않고, 이걸 다시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천천히 주식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자, 트럭의 운송량이 증가하고 항공여행과 호텔 예약도 소폭 늘고 있다. 주택담보부 대출과 창업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호텔과 항공인데 호텔 항공이 어렵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로마, 이태리의 로마 이런 데는 사실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하는 얘기가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섭다.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도축장이 코로나로 많이 오염됐다 그러면서 뭐 도축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양이에요. 도축장을 갖다가 갑자기 가동 중단을 하니까, 이 도축장이 가동 중단을 하니까 그 농민들이 키우던 돼지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냥 살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쁘게 생긴 돼지 새끼들을 전부 살처분할 수밖에 없다. 왜 살처분해야 되냐면은 계속 먹이를 주면은 더 커져가지고 돼지가 더 많이 먹으니까 이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도축장이 문을 안 여니까 어디다 갖다 버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살처분한다는 얘기죠. 참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또 도축장이 문을 닫으니까 소세지 만드는 회사들은 어디서 고기를 구해? 도축장이 문을 닫으니까 스테이크 만드는 그런 레스토랑은 어디서 고기를 구하나? 이렇게 되면서 중간에 도축장에 문 닫는 것이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 이런 거였는데 이게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아직 항공여행과 호텔 예약 같은 것은 좀 기대하기 빠릅니다만은 소폭씩 늘고 있다는 것이고,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 음식점일 겁니다. 음식점은 일단 미국에서도, 제 친구도 레스토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 드라이브 스루는 했대요. 식당 문은 닫았는데 드라이브 스루는 계속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샌드위치 가게인데, 샌드위치 가게, 우리가 만든 샌드위치가 그냥 이렇게 파는 샌드위치가 아니라, 고급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햄버거보다는 위에급, 햄버거 가게보다는 좀 위에급을 이제 샌드위치 가게 뭐 그런 건가 봐요. 이제 체인인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 쪽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돼가지고 거의 뭐 똔똔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전반적인 기업 활동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해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5월 들어서 이런 추세가 약화되고 있다. 미국의 GDP는 6 내지 7% 정도 감소하고 실업률은 두 자리 숫자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이후 처음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고 있다. 이 개선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개선된다라는 것에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S&P가 말하기를 코로나 확산이 여기에서 그친다면 미국 경제가 바닥을 쳤고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S&P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베스 앤 보비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인 만큼 호텔과 레스토랑, 항공 등 수요는 예년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편이지만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바닥 쳤다는 게 중요해요. 바닥 쳤다. 지난달 14일 날 보안 검색들을 통과한 여행객은 87,500명 인데 전년 대비해서 96% 급감.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 아주 필요한 사람들 아니면 비행기를 안 탔으니까. 근데 5월 24일에는 26만 7천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어쨌든 8만 명 대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것도 아직까지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늘고 있다. 어쨌든 작년보다 87% 줄어든 수치지만 회복 신호를 보였다. 온라인 레스토랑 예약업체인 오픈테이블은 상당수 주에서 식당 예약이 다시 시작됐다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운송산업도 역대 최악의 수준에서 회복되고 있다. 트럭 운송 수요를 추적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주간 트럭 이용자 수가 4주 연속 상승했다. 미국 최대의 트럭 운송업체인 올드 도미니어 프리에 저거는 4월 초 수요가 급감했으나 이후에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 미국 경제 바닥 쳤다. 부동산 경기도 이제 바닥을 치고 활력을 찾고 있다. 금리 하락도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이유다. 금리가 무지하게 하락됐다는 얘기죠. 뭐 거의 뭐 제로 금리로 가겠다. 그거 이제 트럼프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뭐 주장하고 있잖아요. 5월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20%를 넘었을 것이란 예상하면서도 경제 봉쇄 조치에 따른 슬럼프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케빈 하셋 백악관 선임경제자문위원.
자, 기업 활동에 있어서 변곡점에 상당히 근접했으며 고용에 있어서도 약 한 달 뒤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제 현격히 줄어들면서 이제는 실업률 자체도 이제 드디어 하락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악재가 아니라 호재만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 지출이 재개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또 돈도 막 줬잖아요. 이러한 회복은 극도로 침체된 수준에서의 반등이다. 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소비심리 지표가 나왔는데, 소비심리 지표가, 이제 또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소비심리 지수. 회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의 어떤, 이제, 그 어떤 기대감, 이런 것을 만든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계속 지표 같은 것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런 이제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 지금까지는 나쁘다는 얘기만 나오고 걱정만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바닥치고 이제 회복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지금 지수가, 오늘도 뭐 지수가 올랐습니다. 이제 2000포인트 위로 올라왔는데, 왜 지수가 올라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냥 개인들이 사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유를 말씀드려야죠. 이유는 이미 예상했던 최악의 국면은 빠르게 바닥을 치고, 이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식당이 문을 열고, 여행사가 여행객을 받기 시작했고, 또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라 그러네요. 식당과 카페의 문을 모두 오픈한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7월 1일부터 자국 내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해서 14일 격리를 이제 안 한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 뭐, 격리를, 자기네가 더 많은데 뭘 남의 격리를 해?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격리를 왜 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태리나 그리스나 스페인 쪽으로의 여행객들이 금방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코로나도 겁나서 가겠어요, 어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고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우리의 공략 포인트는 언택트하고 플러스 컨택트를 같이 해야 됩니다. 언택트와 컨택트. 오늘도 그런 양상인데요. 언택트 종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LG화학 이런 거잖아요. 언택트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근데 컨택트 종목은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포스코, 한국조선해양,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또 좀 더 나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이제 컨택트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쨌든 간에 언택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물론 이제 카카오, 하이닉스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추가 상승이 조금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기운이 전기차, 2차전지로 가서 삼성, SDI, LG화학, 이노베이션이 14%까지 올랐습니다. 요것도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또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노베이션은 우리 핵심 포트 아니에요? 이노베이션 14% 하루에 14% 올라가기가 쉽습니까? 또 이노베이션처럼 우리가 매수하기에 정말 부담 없는 종목 없었죠. 우리가 뭐 이노베이션 사가지고 오래 있던 것도 아닙니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매수한 지 3, 4일 정도, 2, 3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굉장히 매수하기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노베이션은 일단 배터리의 대표 종목 아니야. 배터리 대표 종목인데다가 주가는 안 올랐고, 또 유가가 또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유가 딱 하락해서 많이 내려갔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회사인데, 기업인데, 종목인데, 요 종목을 또 우리가 사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요 방에 요즘 수익이 잘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관들이 38만 주나 샀어. 오늘은 외국인도 별로 매도를 안 하네요. 그러면서 주가 급등을 했는데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 이거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이제 미리 발굴해서 소위 시대의 용주, 요런 것을 미리 발굴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제 여러분에게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런 방이 인천요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그 시대의 영웅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술적 매매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뭐 손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제가 뭐 투자 철학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투자 철학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투자의 어떤 방식 또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오랜 경험 이런 것도 중요해요. 오랜 경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랜 경험을 그러니까 옛날에 아시안 외환 위기도 겪고 그 글로벌 금융 위기도 겪어서 벌써 이제 30년 만에 이제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계속 겪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매수에 들어가서 그리고 절대로 안 팔아. 근데 그런 경험이 없던 분들은 과감하게 매수에 들어갈지는 몰라도 금방 팔게 됩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매수에도 들어갔거니와 그리고 절대로 팔지도 않아. 수익이 많이 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은 상황을 아니까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야. 97년도 11월 달에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IMF로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가 폭락을 했죠. 200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10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 그때는 참 5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내려갔구나. 그 전에 이제 1000포인트까지 갔다 내려갔죠. 그런 것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8년도의 그 3월달을 지나서 6월달까지 해서 급반등하는 그 추세의 모습들. IMF 구제금융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러 조건 가지고 막 하다가 이제 결국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급반등의 그 모습들을 경험했던 사람, 인천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8년도 10월 달에 제가 얘기했죠. 2008년 10월 달이 영업일이 22일이었다. 근데 22일 중에 10일이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내려갈 때 사이드카, 올라갈 때 사이드카. 그냥 급락했다, 급등했다. 이게 반복됐던 게 2008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겨울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1월 달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엄청난 급등장. 그때 벤 버냉키의 과감한 돈 투자, 돈 투입. 그러니까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벤 아닙니까? 헬기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신념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는데 벤 버냉키는 웃기지 마라. 그런 거 없다 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고 유럽의 많은 금융 전문가들 뭐 아마 10명 중에 9명은 벤 버냉키의 돈 뿌리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하이퍼 인플레가 올 것이다고. 근데 하이퍼 인플레는 그냥 지금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를 걱정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그죠? 하이퍼 인플레는 없다는 거죠. 이번에도 똑같이 파월 의장이 벤 버냉키 이후에 뭐 몇 사람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파월도 똑같이 이번에 즉각적으로 매우 강력하게 거의 뭐 양적 완화 버냉키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양적 완화를 시행해가지고 빠르게 경제가 좀 충격을 안 받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요 얘기를 말씀드렸죠. 코스닥을 봐라. 코스닥을 보니까 지금 뭐 V자 반등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갑니다. 거의 한 70%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419포인트에서 729인데 좀 지나면 100포인트 올라갈 것 같아. 아마 이제 요게 850포인트까지 가면은 바닥 대비 100% 정도 올라가는 거죠. 지수가 100% 올라가니까 종목들은 그 중에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건 많겠죠. 지수가 100% 올라가, 100%. 지금 한 70% 정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이면서 또, 기술적으로 볼 때는 요 200일 라인에 있는 세 개의 봉, 요거 굉장히 어려운 봉이에요. 요게 이제, 소위 그 바닥으로 되면 3000이 되겠죠. 3000. 세 개의 바닥. 요런 식이죠, 되게. 이게 3000이라 그러는데, 요거에 거꾸로 된 삼봉 모습이죠. 이 삼봉 모습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 요 라인, 요것을 갖다가 금방 극복하기 참 어려운 모습이야. 근데 그 길을 극복하는, 그러니까 이제 폴스스윙이라 그러죠. 폴스스윙. 강력한 매도 사인이 있는 어떤 그 지점을 갖다가 그 길을 돌파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쌍봉 돌파는 절호의 매수 찬스다.
삼봉 돌파도 더 절호의 매수 찬스겠죠. 여기를 지금 무리 없이 돌파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강력한 매수 에너지가 있는 상승 차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요 똑같은 코스닥의 차트가 거래소에서도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보면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삼봉 차트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220포인트예요. 2200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200포인트 돌파하지 않겠냐. 그럼 2200을 돌파하면 2400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번에 파월 의장의 엄청난 돈풀기와 유럽이나 일본도 같이 짝짝꿍으로 돈을 풀고 있고,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또 금통위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인가 그렇죠? 금통위 이번 주 목요일인데, 그 금통위에 돈을 더 또 풀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통위가 또 이제 목요일에 열립니다. 5월 28일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오늘 보니까 딱 헤딩까지 했습니다. 이제 2050 근처 여기 이제 120일을 돌파해서 200일선에 딱 헤딩을 했어요. 이제 240일 라인을 이제 막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데, 여기를 돌파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도달할 것 같고, 사실은 요 라인은 굉장히 어려운 라인인데 코스닥이 이런 라인을 돌파한 걸로 봤을 때 이거 라인까지 돌파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적 모습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펀더멘탈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시장을 믿어야 된다. 시장은 항상 옳은 겁니다. 뭐 경제 전문가, 똑똑한 경제 전문가 많이 있고, 또 많은 뭐 사회 전문가들도 있고 많죠. 근데 물론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옳은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2008년도에 빠르게 주가가 올라갔던 그 모습, 또 98년도에 빠르게 주가가 올라갔던 그 모습,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98년도 그거랑 똑같이 닮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때도 결국 최고가를 갱신했죠. 최고가를 그때도 똑같이 최고가 갱신했습니다. 그때도 보시면은 뭐 똑같죠. 요때도 이제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뭐 급락이 나왔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지만, 그렇지만 이 고점, 그 전에 고점을 돌파했지 않나요? 그죠?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주가는 신고가로 갔죠. 그 다음에 때 꽤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유럽 뭐 위기 때문에 고생했긴 했지만 하여튼 뭐 그랬다라는 거. 이번에도 물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여행 수요가 빨리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행 수요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또 그리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스페인 같은 나라가 또 고생을 할지 모릅니다. 남유럽. 그래서 남유럽의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뭐 팬데믹 해가지고, 그 그리스는 그래도 좀 덜 코로나가 유행을 했죠. 그리스는 빠르게 하여튼 조치해서 덜 유행을 했는데, 이태리하고 스페인이 엄청나게 코로나 유행했기 때문에 개인이 끌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태리는 안 갈래, 스페인 안 갈래, 이렇게 되면은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여행 수지가 좀 나빠지면서 좀 고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게 또 반복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때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때 이 모양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조업 중심, 독일도 좀 견조하잖아요. 똑같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제 시장의 모습인데, 시장의 모습이 이렇게 가니까 그걸 믿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장주로 봤던 게 뭐냐라는 건데, 현재 시장의 대장주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의 대장주는 삼성전자가 왜 못 가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낮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왜 못 가? 삼성전자 뭐가 악재가 있나? 인천요원은 삼성전자 악재를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삼성전자가 왜 못 가는가? 이유를 아셔야 돼.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급등을 하고 있어. 예, 조금 이따가 공개합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 급등을 하고 있어.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장이야. 다를 거 필요 없어. 그냥 시장에서 잘 가는 종목이 대장이지. 물론 뭐 언택트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카카오하고 네이버니까 올라갈 충분한 명분이 돼. 돈이 몰렸어.
또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샀는데 안 올라가니까 결국 개인 투자가들이 포기하고 팔아가지고 다시 이제 카카오 네이버를 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가 쭉 올라간 거죠. 오늘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조금 좀 약간 좀 과열된 기미가 보여요. 그러니까 카카오 뭐 중심으로 온다면 꼭 제가 고점 쳐가지고 매도하라는 얘기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래량이 8,800억이니까 아직은 매도할 때는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됩니다. 근데 거의 고점에 근접했다 라고 보여져요. 요게 이제 내일 되면 한 1조 5천억까지 거래대금이 될 거고, 모레 되면 한 2조를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또 내일 빠지면서 거래대금이 뭐 2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고 이제 그런 모습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장기로 봐서는 보유해야 되겠죠. 장기로 해서 보여야 되는데 단기로는 일단은 사기에는 좀 그렇다. 사기는 그렇다. 꼭 팔라는 얘기는 아닌데 신규 매수는 좀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신규 매수는 부담이 간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이제는 신규 매수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주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매수하는, 좀 기다렸다가 적어도 61선 뭐 이격은 아니더라도 21선 이격이라도 좀 좁힌 다음에, 요 21선 빨간 라인이죠. 요 21선 이격을 좀 좁힌 다음에 접근해야겠다는 거예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61일이 이제 바짝 올라오니까 이게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워낙 좀 강하게. 물론 아직까지 하락 전환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볼 때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좀 천천히 하셔야 돼. 카카오 네이버는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매도는 절대 아니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NHN, 더존비전, 애프리카TV 다 좋아요. 카페24 같은 것도 좋죠. 카페24 같은 것도 이제 쭉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중소형 플랫폼 종목은 괜찮아. 중소형, NHN, 더존비전, 요것도 좀 많이 올랐어요. 더존비전. 근데 아직은 좀 부담은 덜 하죠. 더존비전, 그 다음에, 코리아 센터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제 카카오 네이버는, 조금 조정받으면서 이제 후발주자들, 코리아 센터, 카페24, 그 다음에 웹캡시도 좀 오르기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웹캡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런 쪽으로 한 단계 낮추어서 한번 접근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전기차로 확 몰렸어요. 삼성 SDI가 오늘 4만원이 올랐습니다. 4만원. 이야, 4만원. 이 무거운 종목이 11% 올랐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이 전기차 2차전지는 물론 뭐 언택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가 바로 전기차 배터리라는 얘기죠. 전기차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 SDI가 뭐 급등이 나고 LG화학도 급등 나왔는데 여전히 유효해요. 지금 LG화학도 삼성 SDI도. LG화학은 이제 막 고점 돌파니까 여전히 매수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좀 저점 매수하는 저점 매수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근데 이노베이션은 한참 밑에 있죠. 이노베이션은 한참 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아주 장기로 하라 그랬어요. 이노베이션은 사실 배터리보다는 유가 때문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S오일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지금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아요. 정제 마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은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SDI나 삼성 SDI라 S오일이나 SK 이노베이션 적극 매수 구간이에요. 이노베이션은 배터리하고 유가 상승이 같이 맞물려 있고 게다가 정제 마진 개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 적극 매수. 오늘 14%나 올랐네요. 요건 이제 우리 방에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아직까지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적어도 요 정도까지 19만원까지 너무 먼가요? 그럼 17만원까지? 아직 뭐 한참 남았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뭐 들고 가도 이상 없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뭐 내일 조금 조정받을 때 저점 매수 좋다라고 보는 거고, 그 나머지 종목도 좋아요. 에코프로비엠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코스모 신도제 같은 경우에는 올라도 뭐 크게 바닥에서 올랐지만 고점에서 보면은 꽤 크게 오른 건 아니죠. 코스모 신도제. 그다음에 첨보 같은 종목도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뭐 기업 내용은 좋은 것이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나 SKC 같은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SKC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뭐 PNE 솔루션이나 PNT 같은 이제 이차전지 장비주 이런 것도 좋아요. 참, 셀트리온은 이제 블럭딜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이제 블럭딜이 나왔죠. 3천억대의 또 블럭딜이 나왔는데,
한테는 한 500억 정도라 그래요. 원 에쿼티가 갖고 있는 셀트리온은 참 굉장히 오랫동안 블록딜을 하네요. 이 블록딜이 다 끝나야 합병이 되겠죠. 블록딜이 다 끝나면 이제 한번 합병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블록딜 나왔는데 이게 그 참 오랫동안 블록딜을 많이 한다. 그죠? 그래서 2018년에 3,250억, 4,400억, 4,000억, 3,000억, 1,600억, 2,700억, 3,500억. 야, 이게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1조 2천억에다 1조 7천억, 8천억, 2조가 좀 넘어갔네. 예. 2조가 좀 넘어갔어요. 엄청나게 지금 이제 블록딜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주가 좀 덜 움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딜이 다 끝나야 아마도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겠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은 뭐 회사는 좋은데 이놈의 수급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수급 때문에. 그래서 수급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LNF는 꾸준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이제 첫 번째는 여전히 플랫폼인데 플랫폼은 천천히. 자, 삼성 SDI를 비롯해서 2차전지 종목들은 괜찮은데 너무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급등하게 되면 조금 늦추었다가 며칠 있다가 매수하는 게 낫겠고 그거 말고 이제 뭐 일진머티나 이런 좀 덜 오른 종목들은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덜 오른 종목들은 여전히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세 번째가 이제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소부장은 뭐 그런대로 뭐 괜찮습니다. 요즘 좀 시세내는데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왜 안 가냐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안 가는 거야?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안 가? 예? 왜 안 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가는 이유.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무지하게 많이 매수했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뭐죠? 아니 안 가. 이게 왜 안 가지 이게? 안 가는 거야. 아니 왜 안 가지 이게? 왜 삼성전자가 안 가지 이게?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기업 내용 좋죠. 삼성전자 기업 내용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딱 안 가는 이유는 한 가지. 수급 때문에. 아니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았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들 아직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어요. 580만 주, 20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 350만 주, 200만 주. 오늘은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80만 주 팔았어요. 안 가는 이유는 그냥 삼성전자 안 가는 이유는 그냥 외국인 매도 때문에 그래. 기업 내용이 나쁘다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반도체 종목 대표 글로벌 반도체 대표 종목군들 지금 뭐 괜찮아요. 글로벌 반도체 대표 종목 엔비디아 이제 신고가야. 엔비디아. 다우지수 나스닥도 물론 나스닥이 좋기도 하지만 엔비디아는 지금 신고가란 말이죠. 아마존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가느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도 그래요. AMD도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인데 거의 고점에 있죠. 다우지수는 한참 밑에 있는데. 그래서 AMD나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못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외국인 매도 때문에 그래. 외국인 매도. 동학개미들이 열심히 사고 있는데 왜 못 가느냐? 외국인 매도 때문에 그래.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54%야. 54%인데 요게 한 57%까지 갔었거든요. 57%. 보시면은 이게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57%까지 갔었어. 57%. 올해 2월 달에 57%였는데 3개월 만에 54%. 약 3% 지분이 빠진 거야. 3%. 다시 얘기해서 해외에서 아시아 이머징 펀드가 해지가 되니까 돈이 빠져나가니까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판 거야. 삼성전자를 팔아가지고 이걸 매도해서 그 매도한 돈으로 펀드 환매 자금에 대처한 거지.
그거의 이유는 그겁니다. 해외에서 이제 아시아 이머징 마켓 펀드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돈이 빠져나가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팔아? 삼성전자 판 겁니다. 판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주가는 올라간다. 근데 제가 볼 때에 아까 제가 쭉 그 방송 시작할 때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바닥치고 좋아진다는 얘기를 쭉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 전환하게 되면 뭘 가장 먼저 살까요? 팔았던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사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는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이제는 삼성전자를 슬슬 보자라는 겁니다. 보자. 외국인들의 모양을 보니까 계속 팔기는 팔아. 근데 조금씩 이제 매도가 좀 약해지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분위기로 계속 외국인들의 매도가 약해지고 매수로 돌아선다면 가장 먼저 아마 외국인들은 팔았던 삼성전자부터 담을 것이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리드하면서 또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지수가 이제 2200포인트까지 간다. 2200포인트까지 간다면 이 2200포인트에서 주도주는 어찌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삼성전자가 왜 못 오르느냐 자꾸 물어봤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딱 이유가 다른 거 아니고 외국인 매도 때문에 그렇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자체적인 반도체 쪽에서 기대치는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먼저 사지 않겠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면 언제 매수하느냐? 외국인 매수 들어올 때 하면 됩니다. 들어오는 거 보면서 서두를 거 없어요. 외국인 매수 들어올 때 같이 들어가면 돼요. 자, 오늘은 말입니다. 오늘 LS 일렉트릭 많이 올랐죠. 요거 많이 올랐습니다. 오, 막 급등이야, 급등. 그죠? LS. 오, 급등이다, 그죠? 급등. 또 현대차, 기아차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모양 보니까 딱 내일부터 치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기아차. 이제 20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예, 걱정하지 않고 이제 매수가 막 들어올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오고. 자, 기아차. 오늘 기관이 60만 주 샀습니다. 60만 주. 많이 샀어요. 지난번에 150만 주 샀죠? 그래서 기아차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어. 이제는 부담 없는 기아차부터 사자. 뭐 이런 이제 맥락 같죠. 또 이제 뭐 LG화가 그렇지만 SKC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SO일 같은 것도 좀 이제 그런 맥락으로 물론 유가 상승도 있고 또 정제 마진 개선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수급이 좀 개선되는 거 아니냐. 뭐 증권사 리포트들도 좀 좋게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SO일의 그 수급 보니까 30만 주를 매수하고 있어. 아, SO일을 진짜 사는구나, 이제. 진짜 사는구나. 지난번에 30만 주, 60만 주 매수했을 때 8% 올랐는데, 이번에 또 5% 올랐어.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돌파하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내일부터 또 매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수가 일단 2000포인트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양 나올 수 있다. 돌파하는 모양 나올 수 있다. 그래서 SO일과 이노베이션, 요거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유가의 상승세하고 정제 마진의 개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코 같은 종목들도 바닥 탈출의 모습들 나오죠. 그러니까 신경제, 국영제, 컨택트, 언택트 종목 많이 올라가는 거 뭐 여전히 올라갈 겁니다만은 이제는 컨택트도 키 맞추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주들 최근 들어 또 이제 상승이 나오죠. 조선주도 조금 이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 나와요. 오늘 뭐 GS건설 같은 거요. 전형적인 컨택트 종목인데 언택트가 아닌데 컨택트 종목인데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키 맞추기다 하는 거죠. 요거 이제 또 돌파의 모습이 나올 것 같다. GS건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KB금융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나 증권주 마찬가지로 그런 모양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은 일단 그 언택트의 대표 종목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카카오하고 네이버 신노타 종목이죠. 그 다음에 SDI하고 SDI, LG화학, 이노베이션 여전히 이것들 계속 보유해요. 보유고 맺습니다.
화학 이노베이션 여전히 보유 매수예요. 요것도 계속 갑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이제는 조금 매수 시점을 늦추자. 지금은 사지 말자. 그러다가 파는 것은 아닌데 매수 시점을 늦추자라는 거고, 조금 장기로 본다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SDI하고 LG화학은 지금도 괜찮다. 이노베이션은 지금 바닥이다. 이런 이제 개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라든가 뭐 철강 같은 소위 컨택트 종목들의 키높이, 그 키맞춤 상승, 키맞춤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워낙 저평가 종목이다. 이제 그래서 오늘 GS건설 올랐지만 뭐 삼성엔지도 좋고 현대건설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KB금융 같은 거 좋고 좋아요.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맥락을 언택트에서 이제는 컨택트 쪽으로 조금 방향을 좀 돌려보자. 뭐 언택트도 좋지만 카카오 네이버도 좋고 삼성 SDI도 좋지만 언택트에서 컨택트 종목도 조금 보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붙였어. 오늘 또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세가 또 이게 만만치가 않아. 남북 경협주들 그동안 좀 참았었는데 오늘 남북 경협주 코데츠 컴바인 문배철강 상한가 이런 것도 있고, 인디F 신원 좋은 사람들 JST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인디F, 자 인디F 뭐 주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또 신원. 자, 여당이 앞서가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1등 정책이 뭐냐? 남북 정책이다. 이거 뭐 다 아는 부분이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제1 정책이 남북 정책이야. 근데 지금 뭐 임종석 그 옛날 비서실장 지금 뭐 무슨 재단 하나 만들었다 그래요. 남북 경제 협력 재단 뭐 그런 이름인데 하여튼 재단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좀 민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교류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반대한다. 그 뭡니까? 우회로를 보자. 우회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법안이 나온 것은 우회로를 찾기 위한 법적 장치.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회로를 찾기 위한 법적 장치. 그래서 오늘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북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대한 요거예요. 북한 주민의 접촉을 간소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 주민을 우연히 만났다. 그런 건 괜찮아. 옛날엔 우연히 만나면 그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옛날에 일본에 그 출장을 가는데, 출장하기 전에 무슨 뭐 기관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았어요. 4시간 교육. 4시간을 교육을 받고 필증을 가져가야 돼. 그래야 이제 비자가 나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그때 교육받은 내용은 뭐냐면 해외 나가가지고 북한 사람 만나지 마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해외 나가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라. 뭐 이상한 한국 사람이 말 걸면 말 대꾸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게 옛날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보안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보안법이 좀 살아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나온 조치는 뭐냐면 우연히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 가가지고 북한 식당에 들어갔다. 그럼 북한 사람들 우연히 만나잖아요. 북한 출신의 종업을 만나잖아요. 그런 건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 우연한 만남, 이거 뭐 진짜 사문화된 내용이죠. 북한 식당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 가가지고. 지금 북한 식당 많이 없어졌지만, 북한 식당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거기서 북한 종업원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안법에 걸린다. 옛날에는 그 북한 식당 못 들어가겠단 말이죠. 그런 거였죠. 그런 거 안 된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그 신고를 했어야 돼.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신고 필요 없고, 그냥, 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허가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돼. 북한과 접촉을 하려는 단체나 개인들은, 접촉을 해도 괜찮고, 접촉해도 괜찮은데, 접촉하더라도 나중에 그냥, 접촉하겠다가 신고하면 돼. 나중에 아니라 이제 사전에 신고만 하면 되고,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허가를.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다. 근데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아까 여기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조금 자세하게 나온 게 있는데 요 내용입니다. 종합적인 건데 남북 교류를 위한 대북 접촉은 신고로 완료했다. 신고로 완료된다. 신고로 옛날처럼 이제 신고했다가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허가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발적 만남이나 이상가족은 신고를 면제한다. 근데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우발적으로 만나거나 혹은 이상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외에서든지 만나도 돼. 이 얘기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상가족은 신고 면제됐다는 얘기는 북한의 이상가족을 만나러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 얘기가 되겠죠. 북한에 내가 이상가족이야. 그러면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을 만나고 왔다. 이게 괜찮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발전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가족은 신고를 면제한다. 신고 안 해도 돼, 이제는. 신고받고 허가받고 안 하고도 되고 그냥 자기가 북한에 가서 내 가족을 만나고 싶으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도 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입 반출 물건 반입 반출 쓰기에는 통일부에다가 이제 신고하면 된다는 거고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여튼 교류 협력법을 갖다가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남북 주들의 반등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을 지금 입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에요. 남북 교류 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내로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과 접촉을 위해서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근데 이제 이상가족일 경우에 신고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개성공단 관련해서 주가가 좀 빨리 올라왔던 이유가 되겠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뭐 경기도라든가 강원도 같은 데서 직접적으로 옛날에는 정부 차원에서만 됐는데 정부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간 협력사업도 명시를 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한 사례는 없는데 남북 사무소를 정부 사무소가 아니라 그냥 개인 단체나 이런 데서 북한에 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북한에 삼성 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바뀌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장 이것이 이제 남북 간에 어떤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뭔가 제스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재료가 된다는 거죠. 일단 선거 이후에 이제 임기 2년 남은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라든가 경제 협력, 남북 경제 협력을 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제스처가 나타났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오늘 남북 재료주도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양을 보게 되면은 남북 재료주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남북 재료주에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하자. 너무 들고 있는 분들은 뭐 기대를 가지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되지만 매수하는 시점은 조금 이제 짱을 보다가 매수하자는 얘기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주가. 그렇게 보여지고, 또 미국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미국이 안 좋아해도 그냥 뭐 이번 추진할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문정인 교수의 얘기를 쭉,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그냥 미국이 좀 싫어하더라도, 어차피 뭐 트럼프 말기니까, 미국이 좀 싫어하더라도, 이번 여당에서 그냥 추진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면서 아마도 남북 재료주가 좀 힘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자, 결론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지금 아주 힘든, 세 개의 고점을 넘어가지고 720까지 왔고요. 주가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만 아니라 코스피도 앞으로는 오늘 딱 장기 라인에 터치를 하는, 헤딩하는 모습 보이는 걸로 볼 때에
아마 내일 정도는 돌파할 것 같다. 내일 정도 돌파할 것 같고, 결국 요 지점이 2200에 있는데 요 지점도 돌파할 것 같다는 거죠. 여기 3번 고점 요것도 돌파할 것 같다. 지수의 모습이 기술적으로 코스닥도 돌파했으니까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고, 첫 번째 지수의 모습은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는 언택트 아니라 컨택트도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언택트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LG화학과 삼성 SDI를 집중적으로 여러분 추천드렸는데, 이제는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네이버에 더불어서 좀 그 밑에 있는 종목들도 올라갈 것 같고, 언택트 종목뿐만 아니라 컨택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또 뭐 롯데케미칼 같은 이제 순수 화학주들, 철강주들, 조선주들, 건설주, 오늘 GS건설 올라가는 거 보세요. 요런 것들도 이제 급등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뭐 은행주들, 뭐 증권주 마찬가지고, 호텔 같은 데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급등하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약점이 외국인 매도인데, 외국인 매도가 이제 끝날 때가 되지 않았냐. 왜냐하면은 지금 경제가 원위치로 가고 있다는데,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의 추가 자금 이탈은 없을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 더 이상 추가 자금 이탈이 없고 오히려 유입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살 종목이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적어도 6만원대는 돌파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이제 뭐 지금 시작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순매수가 좀 진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6만원대를 돌파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눈여겨보자. 마지막으로 이 남북 재료주들, 이제 그 정부가 뭐 6.15 공동선언도 있고 하니까 남북주들이 이제 슬슬 재료를 좀 품고 반등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로는 100만원 간다. 장기로 100만원 아니더라도 50만원 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자, 100만원, 50만원 간다. 신노타, 카카오. 그래서 조정받아도 많이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들고 있을 분들은 계속 들고 간다. 근데 뭐 단기로 좀 팔고 다른 종목 사고 싶으신 분들은 팔아도 좋다, 그런 개념이에요. 매수는, 카카오 매수는 좀 천천히 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6월달에 한번 갈 것 같은가요? 네, 한번 하여튼 잘 눈여겨보자고요. 자,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인천여우의 이 그 상품 한 달에 11만원이에요. 11만원. 종목 추천 다 제대로 해주고, 종목 추천 여러분한테 다 제대로 리딩 해주면서 한 달에 11만원입니다. 너무 싸죠? 정말 이번에 인천여우방에 들어와가지고 대박나신 분들이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가격은 너무 싸. 자, 인천여우의 상품 너무 싸고 좋죠? 너무 쌉니다. 한 달에 11만원이야, 11만원. 한 달에 11만원이고, 그죠? 한 달에 11만원. 두 달에 22만원. 그리고, 리딩은 리딩대로 다 됩니다. 리딩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전에 여러분한테 포트폴리오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매수 종목들을 미리 좀, 브리핑을 한 다음에, 장중에는 제가 문자로 매수 매도를 리딩합니다. 문자로. 그래서 문자로 매수 매도 리딩하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런 형태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문자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매수 고려시멘트 추격 말고 3,500원 정도, 매도 고려시멘트 4,030원에서 차익 실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문자가. 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선주는 제가 지금은 시세 없다 그랬죠? 지금은 시세 없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이 이제 흥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야당 흥행이 되고, 여당에서도 지금 이낙연, 전 총리인가요?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압도적이지만
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아마도 이제 그 붙을 거예요. 붙으면 그때 좀 되겠죠. 그렇죠. 지금 결제하시면 2달 연장됩니다. 6월 20일 날 끝나더라도 지금 결제하면 2달 연장돼요. 예,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유가는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예, 국제유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수익은 뭐 제가 엄청 많이 나죠. 수익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 많이 납니다. 한국전력도 옛날에 제가 수익 내서 팔았고, 그리고 뭐 화일약품 같은 것도 제가 뭐 최근에 거는 정리 안 했습니다만은 뭐 다 아시다시피 카카오 같은 종목들 뭐 엄청난 대박이 되고 있고요. 요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주 짤막짤막하게 굉장히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매수 가격만 넣어서 보내면,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매수 가격 쭉 넣어서 보낸 거 많죠. 네, 에코프로 BM 좋습니다. 그죠? 뭐 센트럴 뭐 이거 옛날 거들인데 조금 지난 거죠. 4월달 건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유승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좋고 전업주부도 좋고 또 다른 방 방송 듣는 분도 좋아요. 다른 방 방송은 좀 비싼데 인천요원은 장중 방송 안 하고 장중에 문자로만 하니까 가격이 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요에 회원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강력하게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전화번호는 요거예요. 전화번호는 요 3490-4651. 예. 그러니까 ARS 전화번호가 02-3490-4651이에요. 요걸로 하면 2달짜리가 결제가 되죠. 2달짜리가 결제되고요. 말고 이제 고객센터는 1599-0700 눌러 하시면 됩니다. 340-4651. 340-4651로 이제 구매하시면 되고요. 2달에 22만원. 최저가죠. 대한민국 최저가. 대한민국 최저가이면서 수익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최고고, 가격은 최저가. 1599-0700 전화하셔도 되고요. 1599-0700 하셔도 되고, 02-3490-4651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영은 8시 10분에 제가, 방송이 시작해가지고, 9시까지 브리핑을 하죠. 브리핑. 오늘의 매수 리스트.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장중에는 제가 문자로 아까 그런 식으로, 얼마에 무슨 종목을 매수한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얼마에 무슨 종목 매수. 또, 얼마 정도의 뭔 종목 매도.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 요에, 신누타 종목. 빨리 가입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무리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 화이팅. 오늘은 아니구나.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장중에 쭉 유튜브에다가, 그때그때마다 시황 올리니까, 유튜브 꼭 여러분들, 구독 눌러놓으세요. 구독. 유튜브에 구독. 유튜브에 가서 인천요 검색해가지고 구독 눌러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다 구독 눌러놓으세요. 유튜브 구독.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쭉 방송 내용 올릴 때마다 유튜브에 딸랑딸랑 하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중요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 올려. 오늘도 제가 오후에 남북경협주 나왔을 때 그 내용을 한 10분 정도에 거쳐가지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돼요.